네, 지금까지 2025년 트럼프 2.0 시대가 올 때 그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 이 코인 시장에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다소 지금까지는 이제 투자 가치 관점에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네. 다소. 그죠? 그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그게 투자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까? 뭐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투자 가치 이외에 사용 가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사용 가치까지 부여되면 또 다른 퀀텀 점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처음 대화를 1시간 전에 시작할 때 개인의 지갑에 넣어준다. 네. 라는 관점, 그리고 소위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코인이 의미가 부여된다. 뭐 중국의 CBDC 같은, 그죠? 뭐 그런 관점으로까지 사용 가치가 부여된다. 만약에 그럴 때의 미래도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또 트럼프의 여러 공약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분명히 우리는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어갈 것이라 생각이 되고 저는 심지어 어떤 상상도 하냐면요. 매년 1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도 네. 어쩌면 코인의 어떤 사용 가치를 부여하는 오. 아젠다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에 맞게 오. 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충분히 그럴 왜냐하면 수 있을 것 왜냐하면 이런 같습니다. 건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연구를 했고 우리나라 카카오도 그걸 시범 사업까지는 했거든요. 네. 예, 물론 CBDC 관점에서는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가치의 변화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시대에 어떤 제도적 관점의 변화가 같이 움직이고 더군다나 레드 수입으로 지금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럴 여력은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면 트럼프 2.0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견제하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과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중국이 지금 부동산 경기 폭망 그리고 주가 뭐 요즘 사실 조금 살아나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 5년 동안 흘러내렸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네, 근데 뭐 부양책을 지금 1조 위안 규모 그리고 그 이상을 발표했습니다만 얼마나 더 부양책을 발표할 수 있을지 그게 저는 좀 약간 의심이 되거든요. 네, 부동산 거품 때문에 발생한 경기 성장이었다면 그냥 경기 부양책만 계속 그렇게 내놓고서는 경기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드러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엑소더스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금이고 그 다음에 네.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발 비트코인 매수세는 통계에 안 잡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현물 시장이든 아니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든 뭐 조합으로 묶어서 미국의 가명으로 법인 세운 다음에 그걸로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홍콩 ETF 시장으로 우회해서 들어와서 투자하는 개인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알죠.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를 확실하게 때려 눕히겠다는 지금 완전히 이기의 어떤 정책인데 비트코인 시장을 그래서 육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국인들이 더 많이 비트코인에 빨리빨리 넘어오게 해서 중국 경제가 더 살아나지 못하도록 부양책이 더 안 먹히도록 자금 엑소더스가 더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동대문의 평화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의 부인이 홍콩에서 의류 사업을 하세요. 근데 그 의류 사업을 하실 때 사입을 동대문에서 하십니다. 한국에 있는 옷을 떼가서 홍콩에서 파는 거죠. 네. 근데 얼마 전부터 올해 초부터인데 그 동대문 도매 의류 시장이 전부 다 USDT 결제를 받고 있답니다. USDT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받고 있대요. 네. 그게 얼마 안 되는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존 금융 특히 국제 무역이나 아니면은 뭐 해외 직구나 역직구나 뭐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외환 거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외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프릭션 마찰이 엄청나거든요. 그거를 아주 잘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즈 케이스가 나온 거죠. 암호화폐에서.
그러니까 USDT는 미국 달러와의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데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USDT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중국 보따리상들과 그리고 국내 도매 상인들 이 니즈가 맞은 거죠. 우리나라 도매상들은 달러 투자 어차피 좋잖아. 원화 대비해서 달러 계속 절상되는데 그러면은 달러로 결제 받고 싶고 이 보따리상들은 달러에 대한 접근성이 없죠. 일단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제3의 화폐로 결제를 하고 싶은데 USDT가 그래서 좋은 거고 그 니즈가 맞으니까 암호화폐 결제가 지금 빈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사용처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네. 이 암호화폐 실사용처는 결국 그런 곳에서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거고 네. 사람들의 이 기존 금융에서 찾을 수 없었던 이 마찰 없는 금융 거래 그리고 지금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중국 정부의 그 끝모를 하향이 결국 엑소더스로 발생하는데 그럼 뭐 어떤 자산이 이 엑소더스로 갈 수 있는 어떤 피난처냐, 궁극의 피난처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사용성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네. 트럼프의 마가의 궁극적인 골 중에 하나가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인데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돈을 다 이탈시켜야 되고 중국으로부터 돈을 빼내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 결국 중국의 돈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겠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끌어모으고 있고 결국 중국의 돈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수단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그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24년은 굉장히 중요한 비트코인에 있어서의 의미가 부여된 해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머리를 이렇게 멋있게 올빼가셔가지고 네. 비트코인스러운 굉장히 멋있는 약간 감사합니다. 그 홍콩 배우 같은 약간 아유 멋있는 외모신데 교수님이야말로 훨씬 훈남이신데요 무슨. 그러신데 사실 자고 일어나시면 이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당연하죠. 무너져 있습니다.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잠옷 입고 있던 비트코인이 어. 턱시도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의미 부여를 할 때. 좋은 비유십니다. ETF 승인은 소위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첫 번째는 그 의미고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간접 투자도 할 수 있게 시장을 열어놓은 거니까 더 많은 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놓은 거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 부여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24년이 시작이었다면 25년은 어떨까를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어떨까? 그리고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떨까? 이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미국 내에서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이 비트코인 매수 전략, 적립식 매수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 중에 더 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이사회 주주총회죠. 주주총회를 했는데 이 주주들에게 안건을 냈다. 비트코인 뭐 매수 관련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뭐 이제부터 회의를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나?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뭐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같은 사람도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막 지지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 이 기업들의 비트코인 적극적인 매수가 이제 2025년에는 더 급격하게 거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그다음에 엘살바도르는 1일 1비트코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매수 전략을 취한다든지 아니면은 엘살바도르는 또 화산 지열을 이용해서 직접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채굴 산업을 적극적으로 인브레이스하는 나라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물망에 올라와 있는 나라는 참고로 아르헨티나 그리고 에콰도르, 콜롬비아 뭐 이런 이제 남미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살바도르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아르헨티나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이것도 아마 역대급 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은 그런 것들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한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2025년에 이 암호화폐 영역에서 비트코인에 있어서 참 기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참조만 될 뿐 우리 대표님의 어떤 권유나 뭐 투자 판단을 직접 뭐 컨트롤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의 스스로의 판단에 오늘의 이야기가 참조만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 담아서 이렇게 토론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1시간여 동안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셨는데 네.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처음 토론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이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학 박사님이신데 제가 뭐 비트코인 얘기를 이 앞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 적당한가, 제가 적당한 인물인가 이런 고민도 하면서 긴장하면서 들어왔는데 너무 편하게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고 질문도 너무 센스 있으시고 또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형식이라서 더 편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중하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또 자주자주 좀 불러주시면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대표님의 견해를 통해서 정말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비트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게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쓰셨던 책이죠. 비트코인 사용 설명서. 9월에 발간했던 책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 보시면서 충분히 더 깊은 이해 갖기를 좀 바라고요. 또 대표님의 채널도 있습니다. 채널 링크 같이 이 책과 채널 링크 함께 고정 댓글에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찾아가서 책과 링크 채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면서 이상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